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밀양시장 선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공천을 두고 유언비어가 나오는 등 잡음도 일고 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탄생한 고성군. 현직 군수가 재선 채비에 나선 가운데 이를 탈환하려는 예비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돋보기에서 자세한 원인과 경남의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낙동강 물로 재배한 농작물에서 독성 물질이 나온 것과 관련해 경남교육청이 대책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자체 조사와 함께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 뉴스입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밀양시장 선거가 연일 관심사입니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다 보니 공천을 두고 벌써 유언비어가 나오는 등 과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농복합도시 특성이 더해져 전통적으로 보수 색채가 강한 밀양. 이런 성향은 선거에서 여실히 나타납니다. 1989년 시 승격을 기준으로 대선에서의 밀양 표심은 14대부터 현재까지 줄곧 보수였습니다. 실제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득표율은 64.56%로 도내 8개 시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7번의 지방선거에서도 1회와 4회 단 2번 무소속과 열린우리당 소속 시장이 탄생했을 뿐 게다가 두 시장은 모두 재선에선 보수로 당적을 바꿔 나왔습니다. 정치 이슈에 민감하게 동요하지 않으면서 민선 7기까지 밀양시장도 3선의 이상조 전 시장과 2선 후 총선에 나선 엄영수 전 시장, 재선인 현재 박일호 시장까지 3번밖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밀양시장 후보군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3선 도전에 나선 박일호 밀양시장과 안병구 변호사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고 무소속으로는 김병태 전 밀양시 행정국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공천에 주의하다 보니 벌써 공천 내정 또는 확정 등의 유언비어가 퍼지며 과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양시장 공천과 관련해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본 후보 등록 이전에 공천을 끝내야 하는 만큼 빠른 후보 확정을 위해 경선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선거 못지않게 뜨거워지고 있는 밀양시장 선거. 과열이 잡음으로 남지 않을까 관심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권정숙입니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던 고성군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탄생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백두현 군수가 재선 도전 채비에 나선 가운데 도전장을 던진 예비 후보들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깃발을 꽂은 백두현 고성군수. 최근 공천이 확정돼 재선 준비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과 무소속 등 예비 후보 6명이 도전에 나섰습니다. 고성의힘 연구소장인 이상근 예비 후보는 오랜 침체로 위기에 빠진 고성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소통과 울림으로 행복한 고성을 공정하고 새롭게 창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반드시 운정 조치하여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통합과 번영의 고성경제 부흥시대를 열겠습니다. 전 민선 6기 군수였던 하학열 예비 후보는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인구 소멸을 멈추고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각오입니다. 비리와 그와 관련해서 군의원 한 분이 삭발 단식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우리 고성 군민의 편가르기식 내로남불식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걸 제가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출사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고성비례연구원장인 허동원 예비 후보는 행정혁신을 통해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군정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기에 빠진 고성을 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성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젊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 허동원이 반드시 고성을 혁신시키고 모든 국민이 부자가 되는 그런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고성 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황복일 예비후보는 화합과 연대, 배려와 동방성장의 고성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평소 국민들에게서 받은 많은 사랑을 이번에 군수 경선을 통해서 한번 도전을 해가지고 한번 심판을 받아보고 된다 그러면은 더더욱 고성 발전을 위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고성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수 퇴진 운동에 앞장섰던 배상길 예비후보는 새로운 고성을 만들기 위한 새 인물이 필요한 만큼 적임자인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치 의식이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백두현 고성군수의 불공정함과 파렴치하니 극에 달하고 그것이 현실로 드러남으로써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빈철구 예비후보는 기성 정치 체제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지역을 살릴 진정한 일꾼을 뽑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이 진행하는 출석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는 정치꾼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소속으로서 과감하게 고성을 혁신시키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고성군수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이달 중 국민의힘 공천 결과가 발표되면 최종 대진표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의 경제 소식에 대해 짚어보는 경제 돋보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에 경남 지역의 영향과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여성환 한국경영연구소 대표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경영연구소 대표 여성환입니다. 네, 최근 소비자 물가가 수십 년 만에 최대로 올랐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오름세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물가 상승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한 원유 가격 상승을 들 수 있겠습니다. 미국 물가가 1981년 이후 최대치로 3월에 8.5% 정도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3월 외식 물가가 6.6% 정도 올랐는데 재료비와 배달료의 인상과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 완화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과 맞물려서 오름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남의 현재 물가 동향은 어떻습니까? 경남 지역 3월 기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9%, 전년 동월 대비 4.5% 상승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경남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20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6.4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 물가 지수는 유가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휘발유 27.9%, 경유 38.7%가 올라 교통 부분의 물가가 14.1% 올랐고 뒤를 이은 보험료는 13.4%가 올랐습니다. 신선식품은 일부 품목의 가격이 오히려 내렸는데요. 파가 마이너스 58.5%, 사과 마이너스 27.5%, 양파는 마이너스 50.2% 등이 하락해서 전체 1.3%가 하락했습니다. 교통 부분이 14.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음식 숙박 등은 6.9%가 올라 전체 물가는 4.5%가 상승했습니다.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는데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경남은 많이 오른 편인가요? 경남은 거의 평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이나 가까운 부산, 울산보다는 많이 올랐는데요.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서울이 105.09, 부산이 105.84, 울산은 105.88인데 경남은 106.40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네, 특히 경남이 부산이나 울산보다도 이 지수가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매출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물가 상승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도시로 갈수록 상승률이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소비는 늘지 않았는데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마진이 줄어들고 이게 적자로 이어지니까 결국 가격 인상으로 연결된다고 봐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전남, 충북, 제주, 경북, 강원도 등의 지수 상승이 전국 평균인 106.06보다 높은 것을 봐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임금이 오르는 폭과 속도보다 물가 상승세가 가파르다 보니 도민들의 걱정이 깊습니다. 상승세가 언제 꺾일지 또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은 있는지가 관심사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좀 안 좋은 소식인데요.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해서 이 파장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범인 원유와 곡물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물가 안정 대책으로 현재 20%로 설정된 유류세 인하폭을 다음 달부터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0%로 확대해서 리터당 140원 정도 이렇게 가격을 내릴 예정이고 영업용이나 화물차 그리고 버스 등에 대해서는 경유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경남 지역의 물가 동향을 짚어보는 지역경제 돋보기였습니다. 낙동강물로 재배한 농작물에서 녹조 독성 물질이 검출돼 학교 급식에 대한 안전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경남도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안전 급식을 위해 정부의 마이크로 시스템에 대한 조사 기간과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는 마이크로 시스템에 대한 허용 기준치가 없다며 정부의 허용 기준안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박 교육감은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이 어렵거나 늦어진다면 관련 기관과 협조해 자료 수집과 자체 표본 조사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에서 소음기를 몰래 들여온 엽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3일 경남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자동차 연료 필터인 것처럼 총포 소음기를 국내로 밀반입한 47살 엽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총포 소음기 28개를 중국에서 몰래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소음기가 국내에 밀반입되고 있다는 테러 의심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총포 소음기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일반인들이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물품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까치나 까마귀를 더 많이 잡아 포상금을 받기 위해 소음기를 밀반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진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20대가 단속 중이던 경찰 3명을 치고 도주한 끝에 붙잡혔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13일 밤 11시 20분쯤 진주시 상대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의심 차량을 검문하던 중 A씨가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도주 진로를 차단하려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15km를 더 달린 후에야 사촌 휴게소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부상을 당한 경찰 3명은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상남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제제곱미터당 18.1 마이크로그램으로 지난해보다 2%포인트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가 좋음이었던 날도 지난해보다 16일 늘어난 66일로 집계됐습니다. 도는 최근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배출량 감축 효과가 있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